최근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가 복자기 시험 비행에 이어 야간 시험 비행, 무장 분리 시험까지 착착 성공하면서 개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F-21의 성공을 깎아내리거나 질투하는 몇몇 국가들이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 가장 심한 중국은 KF-21 분석 특집 방송을 내보내기까지 하며 한국 전투기를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 나온 중국 군사 전문가가 갑자기 돌변해 KF-21을 극찬하는 발언을 하며 중국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 국영방송에서는 해선 안 될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일 KF-21 시제 3, 4호기는 야간 비행 시험에 도전해 무사히 성공했습니다. 빛이 제한된 상황에서 항공기 내 외부 조명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야간 비행 시험을 성공했다는 것은 이미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투기는 방어가 목적이 아닌 적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주야간 악천후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투입될 수 있도록 24시간 365일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활주로에서 빠른 시간에 박차고 올라서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무는 보통 주간보다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실제 전쟁이 발발해서 전투기가 공격 임무에 동원될 경우를 상정해 모든 요소를 개발해야 합니다. 야간에 전투기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임무로 평상시 활주로를 이동하는 데 필요한 등이 모두 꺼지며 등화관제 등으로 교체됩니다. 이 때문에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전투기를 활주로에서 이륙시키는 것도 특수한 야간 투시경을 추가로 장착해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정도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 하늘에서 편대 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빛이 제한된 상황에서 항공기 내 외부 조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작전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전투기 여러 대가 포메이션을 이루면서 비행하는데 야간에 자칫 잘못하다간 기류에 의해서 서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야간 시험 비행이 전투기 개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KF-21은 무장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며 전투기에서 무장을 분리하거나 기총을 발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체 구조, 엔진, 공기역학적 특성 변화 등을 점검해 동체의 비행 상태에 끼치는 영향은 없는지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고 무장 운용과 관련된 외부 센서 등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까지 성공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KF-21이 예상 일정보다 빠르게 무장 시험에 당당히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자 한국을 깎아내리던 이들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내년 상반기에 KF-21 양산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최근 전해지면서 일정을 6개월이나 앞당겨 더욱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빨리 진행할 수 있냐는 것인데요. 방위사업청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내년에 KF-21 양산에 착수하기 위해 5월까지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을 완료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당초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 시기는 올해 11월 말로 잡혀 있었으나 이 경우 자칫 내년에 양산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일정을 6개월 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청은 시험평가 계획 최적화를 위해 잠정 판정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최초 시험평가 종결 기준은 유지하되 전술 운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세부 평가 항목을 조정하고 행정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KF-21은 성공적인 개발 과정을 거치며 작년 7월 시제 1호기의 최초 비행 이후 이달 10일까지 1에서 4호기가 총 142회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방사청이 예산 편성을 위해 일정을 앞당긴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처럼 시험 절차를 빠르게 앞당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KF-21의 성공적인 개발 능력과 KF-21의 국산화 비중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항공기를 개발할 때 외국산 부품을 사용할 경우 시험평가 단계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국산 부품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추가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규제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F-35와 같은 전투기는 우리 마음대로 뜯거나 수리할 수도 없고 도입 이후 시험평가 단계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시스템 호환 검증 시 타사 인력들이 출장을 와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평가 단계가 지연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즉 KF-21의 국산화율은 65%에 달하고 점차 그 비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일정을 빠르게 앞당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FA-50도 개발 당시 국산화율은 60% 수준이었습니다. KF-21이 훨씬 더 기술 수준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65%의 국산화율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수치인 것입니다. 우리 항공기 개발 기술 수준이 이제 세계 최정 상급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KF-21의 전체 국산화율이 65% 정도인 것이지
실제로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부품에서는 더 높은 국산화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투기 개발에 있어 가장 고난도의 기술로 꼽히는 항전 장비에서 거의 95%에 달하는 엄청난 국산화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전 장비에서 이렇게 높은 국산화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이 장비들은 전투기의 성능에 직결되는 필수 장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 전략 품목으로 지정되어 수출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이 국산화율이 낮다며 한국산 전투기가 아니라는 사람도 분명 있는데요. 바로 중국인들입니다. 실제로 중국 네티즌들은 KF-21을 미국의 기술을 대거 이전받았기 때문에 한국산 전투기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발언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중국 국영방송국 CCTV에서 KF-21이 복자기, 야간 비행, 무장시험까지 성공하자 어떻게든 한국의 위협을 깎아내리기 위해 특별 방송까지 편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의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KF-21을 분석하기 위해 출연했던 중국 군사 전문가가 방송 도중 참지 못하고 KF-21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아 중국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近些年，在海陆空装备的更新换代中，世界空军武器的改进升级速度可以说在各军种中遥遥领先。基本上每年都会有国家公开自己的新型战机，有的在技术上另辟蹊径，有的在外形上模仿升级。那么，在亮相的新战机中有哪些典型代表呢？与同类武器相比，它们的性能又有哪些优势呢？如果说在2022年消息更新速度最快的一款新型战机，韩国 KF-21猎鹰排第一的话，绝对会毫无争议。2022年3月，韩国国防采办计划管理局宣布对 KF-21装备的有源相控阵雷达系统进行本土化性能测试。7月19日 ，KF-21的原型机首飞成功。9月，在韩国防务展上，海军舰载版 KF-21N 模型高调亮相。11月，韩国航空航天工业集团正式对外公开 KF-21第5架原型机下线。紧随其后，韩国防卫事业厅通报 KF-21的2号机首次试飞成功。12月，首尔国防采办项目管理局表示，将为 KF-21开发一款类似美国 AGM-158防区外武器的隐身巡航导弹，加强它的打击能力。 이처럼 여러 국가에서 전투기 개발을 하고 있지만 한국만큼 빠르게 신뢰도 있는 결과물을 내놓은 곳은 없습니다. 在世界上一众老牌航空强国的隐身战机项目纷纷难产的2022年，韩国隐身战机的一条条新闻颇为引人注目。KF-21是韩国自主研发的新一代战斗机。 研制之初，韩国的计划是用其代替韩国空军老旧的 F-4E 和 F-5EF 等型号。这个项目早在2001年就首次提出，当时被称为 KF-X。韩国空军一开始想把它打造成为比肩 F-22的第5代隐身战斗机。 이처럼 KF-21은 5세대 전투기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어서 확장성에 있어 상당한 여유를 두고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5세대 전투기로 불리면서도 곧 5세대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虽然说呢，在这种内置弹舱方面它还是缺位的，或者说呢存在这种设计不足的情况，但是它毕竟迈出了第一步。那么这种 KF-21可以全方位的提升韩国航空工业体系它的这种研发能力和制造能力，因为它应用了很多新材料，包括呢为 KF-21战斗机进行配套设备生产的这样的一些企业。 它的这种技术研发能力也得到了整体的提升。尽管在设计上有着各种不禁细看的部分，但作为一款现代战机 ，KF-21依然有很多亮点，装备了各种先进的航电与传感器，有源相控阵雷达，而座舱内也装上了时髦的玻璃座舱，外加各国提供的外挂武器，仍算得上是一款出色的4代半战机。
按照规划，刚完成首飞的 KF-21原型机是项目第一阶段的产品，第二批次将增加内置弹舱，拥有全部空对地能力。2030年开始开发的第三批次，这时的 KF-21将达到真正的5代机标准。 이와 같이 평소에도 KF-21을 깎아내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중국 공영방송에서도 군사 전문가가 나와 KF-21이 결국 5세대 전투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 방송이 중국 내에서 이슈가 되자 많은 중국인들이 달려와 의견을 남겼습니다. 방송을 본 중국 네티즌들 중에는 역시나 방송된 것과 다르게 중국이 위대하다고 정신승리를 하며 아직도 KF-21 개발이 가짜일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방송을 보고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한국이 일부 미국 군사기술을 이전받았겠지만 단기간 내에 이 정도로 발전시킨 것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일부러 4.5세대라고 낮춰 부르는 것이지 적은 5세대가 확실하다. 중국 전투기의 국산화율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이제야 알 수 있었다. 등의 놀라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KF-21은 한국을 까내리기에 바빴던 중국도 놀랄 정도의 개발 속도를 보여주며 전 세계의 한국의 능력을 입증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 국가들이 더 놀랄만한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